알고 시작하자. 개인사업자 대 법인사업자. 오늘의 학습과 관련된 이슈를 확인해 보세요. 최근 뉴스 기사 내용입니다. 최근 모 학교 법인의 이사장은 법인용 카드로 4,400만 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위 이사장은 2012년부터 16년까지 법인카드로 자신의 운동교습을 위한 수강료, 책, 식사비, 보험료, 여행경비, 철도 승차권 대금, 상품권 구입비 등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사에서 문제된 법인카드는 무엇을 위한 것이고 법인의 대표자가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왜 문제가 되어서 벌금까지 선고를 받게 된 것일까요? 법인과 개인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법인의 것이고 대표이사 개인의 소유로 볼 수 없습니다. 대표자라고 하더라도 법인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대표자 개인의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인격체라고 하는데 실제로 창업가들이 오랜 구상 끝에 창업을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개인 사업으로 갈 것인지 법인 사업으로 갈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회사 설립 형태가 크게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인데요. 개인 사업이든 법인 사업이든 대표자가 운영해서 수익을 창출시킨다는 점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설립 절차부터 운영 방식까지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은 자연인과 법인의 개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그리고 개인사업자 대 법인사업자 선택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을 통해 자연인과 법인의 개념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각 창업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자연인과 법인의 개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를 알아보기에 앞서 자연인이란 무엇이고 법인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3조의 권리능력의 존속기관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인데 바로 우리는 살아 숨쉬는 인격체, 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자연인도 아닌데 우리처럼 권리와 의무가 인정됩니다. 민법 제31조 법인 성립의 준칙, 제34조 법인의 권리 능력에서 법인은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법인이라는 제도는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성과 단체와 개인의 책임을 분리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법인, 사법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사단법인은 구성원과 독립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되는 단체를 말하며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한 재산의 집합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공법인과 사법인은 법인 설립 또는 관리에서 공권력이 관여되는 경우에는 공법인으로 취급되며 그 외의 경우가 사법인입니다. 창업기업은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법인이 영리적인 사업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법인의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법상 회사가 대표적인 영리법인일 것입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등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되며 주 목적이 비영리 사업인 한 해당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이 비영리법인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참고로 법인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법인 아닌 사단 조합 등이 있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은 비법인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단체로서의 실질을 가지고는 있지만 법인으로 인정되지는 않는 단체를 의미하며 교회, 사찰 등이 해당합니다. 조합은 법인처럼 하나의 단체라는 성격을 지니기보다는 구성원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단체입니다. 법인은 권리 의무가 법인이라는 인격에 귀속하는 반면 조합은 그 조합원 모두에게 권리 의무가 귀속됩니다. 그렇다면 법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민법 제35조는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란 본래 위법성을 전제로 하고 위법성은 행위 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주체임에도 고의 또는 과실을 일으키는 불법 행위자로서 불법 행위 책임을 질 수 있을까요? 만일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면 바로 이것이 대표자의 불법 행위가 됩니다. 이 경우 법인 역시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대표자와 함께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35조에 따라 법인이 불법 행위 책임을 지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 2.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 3. 대표기관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표기관의 행위일 것은 먼저 대표기관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이 해당합니다. 또한 형식상 대표자가 아니더라도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대표기관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나는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이유로 직무에 관한 불법 행위를 함부로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A법인의 대표자가 B에게 대표자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B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대표자로서 그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던 중 B가 직무에 관한 행위로 C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B가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C는 A법인을 상대로 불법 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관한 행위일 것은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한 행위로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어야 법인이 불법 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직무에 관하여에 대하여 판례는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외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가 외형설을 취하는 이유는 대표기관이 법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믿은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거래 상대방이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이지만 그것이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대한 과실이란 판례에서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기관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은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은 법인 자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대표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법인이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법인도 책임을 진다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차이인데 피해자는 대표자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지만 실제 손해배상을 구할 때에는 대표자 개인의 재산뿐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회사의 재산에까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표자 개인에게는 재산이 없지만 법인 명의의 재산이 상당한 경우에 피해자는 법인의 재산을 통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 방식은 사업체와 대표자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수익과 손실의 모든 성과는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스스로 인출하여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라는 명칭으로 대표자 명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채무에 관하여도 개인 채무로서 무한 책임을 집니다. 만약 대표자 변경 시에는 대표자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업체이므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뒤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는 어떨까요? 법인 자체가 사업의 주체로서 대표자와 분리됩니다. 따라서 사업체의 수익과 손실의 모든 성과는 법인 계좌에 귀속됩니다. 법인 사업자는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 차량, 동산, 예금 등의 일정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법인 명의의 자금과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의 자금은 완전히 별개로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자금을 개인에게 대여한 뒤 일정 기간 후 반환할 의무가 부여되는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야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세라는 명칭으로 법인 명의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인의 수익에 관하여 대표자는 급여의 명목으로 주주는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취득하며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법인은 그대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설립 절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별도로 회사 설립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세무서에 비치된 사업자 등록 신청서, 사업장 임차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며 만약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록 신고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면 사업허가증 사본이나 사업등록증 사본, 신고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상가건물 일부분을 임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야 하고 관할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를 하면 사업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의사결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가 곧 사업의 주체이자 결정권자이므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의사결정 기구는 없습니다. 따라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상법상 절차를 거쳐야 적법하게 됩니다. 일정한 경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집 통지부터 단계별로 상법이 규율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적법한 의사결정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투자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할 회사가 개인 사업자인 경우와 법인 사업자인 경우 어떤 경우를 더 선호하게 될까요? 투자계약은 단순히 투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보통 회사의 발전 가능성,
수익 창출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회사에 대한 일정한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수익 등에 대한 지분을 분배하는 것 자체가 모호한 개념일 뿐 아니라 투자금을 회사의 용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도 있고 사업체 자체가 대표자 개인의 신용 상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의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하여 주식을 발행하므로 투자금에 대하여 일정한 주식 지분 비율을 제공하는 등 지분에 대한 배당 이익을 보장하여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이라는 경제적 가치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권리가 되기도 하며 대표자 개인은 법인과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에 따라 회사의 존폐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적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법인 사업자 형태를 선호하게 됩니다. 개인 사업자건 법인 사업자건 사업을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거래 관계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 경우 납품한 물품의 대금, 대출 원리금 등 다양한 채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체가 곧 대표자와 같기 때문에 대표자가 회사의 채무를 무한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변제합니다. 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주주, 이사, 감사 등이 대신 변제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에 따라 법인의 채무를 누군가가 보증해주는 경우에는 보증 채무자 역시 채무 변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0% 초과하는 주식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법인의 체납 세금에 관하여 납세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 자금을 인출하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 수익은 전부 개인인 대표자의 소유입니다.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스스로 인출하여 어떠한 용도로 쓰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되어 굉장히 자세하고 꼼꼼하게 세무신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며 이 경우 경영관리 측면에서 개인 사업자의 장점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법률상 대표자와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자는 법인의 명의로 일정한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자금과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의 자금은 완전히 별개로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법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인의 자금을 개인에게 대여한 뒤 일정 기간 후 반환할 의무가 부여되는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야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의 관점에서 비교해보면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6%에서 38%까지 5단계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과세표준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38%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법인 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2억까지는 10%, 2억 초과 200억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국 사업하면서 얻는 과세표준이 연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 사업자가 세부담이 낮고 연 2,1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똑같은 돈을 벌어도 법인의 세부담이 낮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개인에 비해 세부담률이 약 절반가량에 불과합니다. 가능하면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부담률이 낮은 법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 언급하였듯이 법인카드를 개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발급된 카드를 법인카드라고 합니다. 법인카드는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법인 공용카드와 법인 개별카드로 구분되는데 법인 공용카드는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직원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로 법인의 계좌에서 사용금액이 출금됩니다. 법인 개별 카드는 법인명과 함께 임직원 개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개인에게 개별 지급되어 카드를 받은 자만 사용할 수 있고 법인 및 개인 계좌로 사용금이 출금됩니다. 이러한 법인카드는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규정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이에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로 지출이 가능한 것은 사내 소모품, 사무기기, 각종 비품 등 구매대금, 광고비, 접대비, 회의비, 차량 및 보험 관련 비용, 복리후생비, 교육비 등입니다. 그리고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카드인 만큼 법인카드 사용 규정은 엄격합니다. 법인이 카드를 사용하였을 때는 구체적인 증빙을 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주말 사용 시. 2. 평소 업무 장소에서 멀리 벗어난 곳이거나 업무 장소 외에서 사용 시. 3. 정상적인 업무 시간 외 심야 혹은 새벽에 사용 시. 4. 본인이 아닌 친인척이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동반한 출장, 기타 장소에서 사용한 경우. 5. 특정 장소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 경우. 6. 현금화하기 쉬운 품목 또는 사치성 무물품 구입 시. 7. 업무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장소에서 사용 시 등이 법인카드 사용 규정입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세무조사 시에 상세한 조사의 대상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법인 내부의 규정을 구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 신청서, 지출 내역서 등을 통해 법인카드의 지출을 꼼꼼히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상 배임죄 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죄란 제355조 제2항과 형법 제356조에 의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법인카드는 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라는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인카드를 다른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경우에 대해 본래 임무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자신이 이익을 취하고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의 개념, 사용수칙을 떠올리면서 법인카드를 목적에 부합하게 잘 사용해서 위와 같은 형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법인격 부인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취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와 단체와 개인의 책임을 분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이 자신의 책임만을 회피하기 위하여 법인과 개인을 분리하기만 하려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법인격 부인론이란 법인격이 형해화 또는 남용된 경우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해당 법인의 법인격을 부정하고 법인과 그 실체를 이루는 개인 또는 다른 법인과 동일시하여 그 배후자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외형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이는 경우에는 비록 외견상으로는 회사의 행위라 할지라도 회사와 그 배후자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회사에게만 그로 인한 법적 효과가 귀속됨을 주장하면서 배후자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 성실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회사는 물론 그 배후자인 개인에 대하여도 회사의 행위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법인격 남용의 경우도 문제됩니다. 기존 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 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이 법인의 개인과 분리되는 책임 주체라고 하여 법인격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법인격 부인의 논리가 적용될 수 있음을 상기하고 법인을 도입한 취지에 부합하게 법인격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인 사업자 대 법인 사업자 선택.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설립부터 수익이나 채무, 의사결정 등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창업 시 어떤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선택은 경영 상황, 업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 시작했다가 매출액이 상승하고 세금 부담이 증가할 경우 법인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엔젤 투자자나 벤처 투자자는 투자받는 스타트업에게 법인 사업자일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 조건으로 법인의 일정 지분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받을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법인 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회사와 대표자의 자금 거래 내용이 모두 장부상 기록 공시되므로 대표자가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는 정황이 남는 경우 엔젤 투자자, 벤처 투자자뿐 아니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시에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은 대표자 등에 대하여 가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사라지는 시기까지 개인 사업자로 남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대부분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법인 사업자로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시작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연인과 법인의 개념입니다. 법인은 법률에 따라 법인격이 인정되는 단체 또는 재산을 의미합니다. 법인이라는 제도는 법률관계 처리의 편의성과 단체와 개인의 책임을 분리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입니다. 법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공법인, 사법인 등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어떠한 손해를 입혔다면 바로 이것이 대표자의 불법 행위가 됩니다. 법인 역시 민법 제35조에 의하여 대표자와 함께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입니다. 창업 단계에서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바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선택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사업의 주체와 수익의 귀속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회계, 과세상 차이가 있습니다. 스타트업이 기대하는 사업성과 업종, 투자 계획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바로 하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 절차를 반드시 거친 뒤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사업을 위하여 개별법상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인허가를 얻어야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3. 개인 사업자 대 법인 사업자 선택입니다. 법인의 경우 자금 거래가 재무제표 등 장부에 기록 공시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 특히 정부 지원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 등 명목의 금원이 확인되는 경우 투자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시작한 뒤 사업이 안정화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으니 경영 상황에 따라 사업자의 형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과 관련된 팁을 확인해 보세요. 만나면 들어갈 직장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30대를 만나면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0대를 만나면 직장 다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50대 이상을 만나면 아직 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층이 전부 다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찾거나 대기업을 선호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기업의 생산성이 증가하고 정보화 등으로 인해서 과거처럼 아주 큰 고용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는 데가 아니라 내가 어느 분야의 전문가인데 이런 형태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보면 앨리스가 토끼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토끼가 다시 질문을 하죠. 어디로 가고 싶은데? 앨리스가 아무데나 괜찮아 라고 했더니 토끼가 아무데나 가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초등학생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너의 꿈은 뭐야?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 정작 본인에게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는 거죠. 앞으로 본인도 50년을 더 살아야 되고 앞으로 30년 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작 본인의 꿈이 뭔지, 본인이 뭐를 하고 싶은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갖고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코이라는 관상어는 작은 어항 속에 키우면 5에서 8cm 정도 자라고요. 큰 연못에서 키우면 25cm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물고기가 바다에서 자라면 최대 1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코이라는 물고기와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그건 해보지 않은 일이야. 이와 같이 스스로 한계를 규정 지으면 스스로가 규정한 만큼밖에 크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만큼만 실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고정관념, 모험이 없는 삶, 목표 없이 사는 삶, 열정 없이 사는 삶, 실행하지 않는 삶으로서는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장 속의 새가 좋을까요? 새장 밖의 새가 좋을까요? 질문을 바꿔서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창업하는 게 좋을까요? 이것은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새장 속의 새를 직장인으로 비유를 하고요. 새장 밖의 새를 창업하는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새장 속에 있으면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때가 되면 월급이 나오고 보너스가 나오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60세, 65세가 되면 원튼 원치 않든 새장 밖으로 내쫓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싫어서 새장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창업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새장 밖으로 나오면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혼자 비바람을 다 맞아야 되고요. 다음날 먹이를 잡지 못하면 굶어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매출을 내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는 거죠. 창업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새장 속의 새가 좋으냐, 새장 밖의 새가 좋으냐, 이것은 정답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삶은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했고요. 직장이 나의 평생 고용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새장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창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겪어야 되는 일이 된 것입니다. 트렌드 용어로 식스포켓머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 아이 하나를 위해서 6명이 돈을 쓰는 건데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 삼촌까지 최대 8명이 나 하나를 위해서 돈을 쓰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성장해서 30살이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경제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는 30살이 되면요. 엄마, 아빠 60 근처일 겁니다. 직장 안 다니고 있겠죠? 할머니, 할아버지 아직도 살아 계실 겁니다. 결국 이 아이가 8명을 부양하기 시작할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평균 100살, 재수없으면 120살, 농담을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이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평균 수명이 50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이 90세 가까이 살고요. 남성이 80대 중반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이 100세를 사는 시대에서는 앞으로 원튼 원치 않든 80세, 90세까지는 일하게 되실 겁니다. 다른 관점에서 돈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를 위해서 많은 돈을 축적하면 분명 좋긴 하지만요. 은행에 수억 원을 예치해 놓는 것보다요. 작더라도 월급을 받는 것이 이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돈의 가치보다 일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은 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스스로 일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인류가 수만 년 전에 원시 생활을 할 때는요. 힘이 세거나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죠. 그러다 농경사회로 접어듭니다. 농경사의 핵심은 땅을 갖고 있었던 지주들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서부터 산업화 시대로 접어듭니다. 산업화 시대의 핵심은 돈입니다. 자본가들이 어딘가에 땅을 매입하고 그 땅에 공장을 짓고 원재료와 사람을 투입해서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만드는 것들. 이게 산업화 시대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 때는 표준과 생산성이 중요했죠. 그러다 우리나라는 90년대 후반 들어서 정보화 시대로 접어듭니다. 정보화 시대의 핵심은 정보와 지식입니다.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유목민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셨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업을 준비할 때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